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열, 우리 재윤이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그냥 이야기에다가 과학 이야기를 좀 추가해가지고 만든 이야기인데, 책 55쪽에 알쏭달쏭 내 생각에 여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는 그 사장의 잘못인지 사장의 잘못이 아니라 남현발 씨가 그 잘 안 보고 잡은 남현발 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그 책에는 뒷장이 정답이다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사장의 잘못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잘못 둔 건데 남현발 씨는 그냥 원래대로 먹으려던 것 뿐인데 사장님이 잘못 둬서 그런 거니까 저는 사장님의 잘못이 커서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지우 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장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장이 그냥 나무 젓가락 넣었으면 됐던 거를 굳이 새 젓가락으로 내어가지고 라면발 씨의 손이 다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사장님이 그 기본 안전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장님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경고를 한다던가 뭐 이러한 노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63쪽에 보면 페미맨이 레이한테 물이라고 속이고 자신은 오줌을 준 건데 자신이 레이라면 기분이 어떨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그 사실을 알면 페미넨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럼 김지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되게 오줌물을 먹었다? 그러면은 일단 죽이는 건 기본이고요. 죽이기 전에 일단은 자신도 일단은 하룻밤은 하루 아침은 봐주고 하룻밤 지나면은 하룻밤 그 사이에 나도 똑같이 해가지고 일단 그 물을 한번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줌을 그대로 준 게 아니라 그 오줌에서 증발되어 가지고 순수한 물을 준 거기 때문에 오줌을 준 게 아니라 물을 준 거기 때문에 뭐 목마른데 물을 먹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오줌으로 만든 물이야라고 알려주면 좀 찝찝할 것 같은데 아예 그걸 안 알려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 물이다라고 하고 그 먹으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자, 우리 재윤이가 한 이야기 먼저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우 또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라면 얘기는 왜 나온 거야? 여기 책에서? 그 열이, 이 책에 그 라면 먹는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음, 지우. 그 라면에 음, 그 어, 라면의 상태에서 음, 그 팬로다가 음. 그 라면에 그 면이 그 열이 돼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열이 그런 스토리 얘기가 왜 받아가지고 이 책에 나왔냐고. 이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킨 열이란 이야기에, 그 라면 먹으려다가 화상 입은 얘기가 왜 나왔냐고, 도대체. 열의 대류, 열에 뭐? 열의 동, 열의 대류? 대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자, 열의, 재윤이가 우리 지우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과학적인 대답을 했어.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윤이의 대답은 땡입니다. 땡. 음? 대류가 아닙니다.
뭘까? 지우야. 재훈아. 열의 이동? 열의 이동이야, 열의 이동. 열의 이동인데, 열의 이동은 커다랗게 이 책에 세 가지가 나왔어.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아까 말했던 대류야. 대류 말고 또 두 가지 더 뭐가 있어? 열의 이동이. 팀? 어? 팀? 스팀? 음, 자, 그 얘기가 나온 게 48쪽부터 53쪽 사이에 세 가지가 나왔잖아. 지우야, 책 보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지우야, 책 찾아보고 있는 거 맞아? 내가 교체를 했는데 뭐라고? 제가 음, 그때 머리가 안 좋아서 학교에 있었는데 열이 아파가지고 교체를 했거든요. 어유, 그래. 그래서, 그랬는데 음, 필요한 거 챙기라고 해서 챙기는데 그걸 깜빡했어요. 책이 없다고? 네, 알겠습니다. 재윤이는 책 있어? 아까 있었지? 재윤이가 얘기 되겠네. 네? 열의 이동 세 그 가지. 뭐가 나왔어? 열의 전도. 그렇지. 전도라는 게 있어. 또, 음, 전도하고 48쪽에 세 가지 다 나왔잖아. 아니면 48쪽에 하나, 공기, 49쪽에 하나, 그 다음에 공, 52쪽에 하나. 52쪽. 어, 열의 복사? 그렇지. 복사. 그리고 세 가지가 나왔어. 지우, 이 세 가지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 아는 거? 처음 듣는 얘기야, 지우야? 없어요. 응?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할 수 있는 거 있어? 자, 여러분이 이 책을 잘 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류가 뭔지, 전도가 뭔지, 복사가 뭔지,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그 라면, 젓가락으로 라면 먹으려다 화상 입은 것은 이 대류와 전도와 복사 중에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책을 잘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책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전도 나왔거든, 전도? 전도가 뭐래, 재훈아? 책에 찾아서 읽어봐. 자, 지훈이 한번 잘 들어보고 기억이 다시 나나 한번. 그리고 뭐 읽고 듣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이해해서 여러분의 말로 바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읽어줘 찾아서.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운 물체에 내 손으로 열이 이동하여 내 손 온도가 올라가게 만드는 것. 뭔 말이야 그게? 지우야 지금 들었는데. 잠깐만요. 아직 잘 못 들었어. 지훈이 다시 한번 읽어줘.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운 물체에서 손으로 열이 이동하여 손의 온도가 올라가게 만드는 것. 뭐래? 지우야 무슨 말이야? 뜨거운 거를 자, 봐. 뜨거운 냄비가 있어. 냄비에 팔팔 끓는 물이 있어. 자, 그걸 네가 지켜보고 있어. 뜨거워 안 뜨거워? 지우야, 네 앞에 냄비에 물이 팔팔팔 끓고 있어. 네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 그런데 거기다가 뭘 꽂았어? 새 새 젓가락. 젓가락을 꽂았어. 새 젓가락을 꽂은 다음에 네가 조금 있다가 새 젓가락 냄비를 만지게 아니라 새 젓가락 위를 맞았어.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워요. 어? 뜨거워요. 왜 뜨거워? 왜냐면은 그 어. 사이에 그 사이에 음. 뜨거운 음. 냄비 냄비에 있던 음. 잠깐만요. 냄비에 있던 냄비에 있던 열이 그렇지 열이 뭘 타고 그 새 젓가락을 타고 새 젓가락을 타고 이동한 거지. 네, 우리 손까지 이동한 거지. 이런 걸 네.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전도 열의 전도라고 그래. 전도. 이제 전도가 뭔지
알겠니? 네. 네. 그런데 이 전도는 물체마다 전도율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즉 음. 어떤 물체는 열을 잘 전달하는 물체가 있어. 어떤 물체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게 있어. 자, 나무 젓가락과 쇠 젓가락 중에서 뭐가 더? 세 젓가락? 네, 쇠 젓가락이 열을 전달을 잘. 잘해. 그래서 전도율이 높다라고 얘기해. 반면에 뭐는 나무 젓가락 전도를 잘해 안 해? 못해요. 잘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할 때 그 뒤집개지 뒤집개. 네. 뒤집개 같은 거 할 때 그 뒤집개를 손으로 그 쇠로 만드는 것보다 나무로 뒤집개를 만들어야 더 좋아. 왜? 그 쇠로 만들면 손이 어때? 안 쇠로 뜨고. 만들면. 그 후라이팬 그 뜨거운데 쇠 뒤집개로 붙잡고 있으면 그 뒤집개가 후라이팬에 닿으면 그 열이 그대로 뭐해? 전도. 쇠 뒤집개를 통해서 우리 손에 전달될 거 아니야. 뜨고 할 거 아니야. 그 나무로 만든 뒤집개는 그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무 뒤집개로 이렇게 요리를 잘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쇠로 된 뒤집개도 많아. 근데 그 쇠로 된 뒤집개는 손잡이에 뭐가 있어? 플라스틱 같은.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감싸져 있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플라스틱이나 고무는 전도율이 낮다. 전도율이 낮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됐어?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라면 발 그 이야기는 결국 뭐에 관한 이야기야? 전도.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 전도. 자, 그러면 전도 다음에 이제 대두가 나와. 대두. 대두는 뭐야? 음, 물이나 공기처럼 흘러다니는 물질을 통해 열이 이동하는 방법. 이게 뭔 말이야? 음, 공기가 뭔데? 응? 이게 뭔 말이야? 액체 수증기가 움직이면서 그 뜨거운 냄비 안에 있던 그 열이 액체인 수증기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진행한 거 아닌가? 자, 전도는 쇠젓가락, 물체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그랬어. 근데 대두는 쇠젓가락 같은 이런 물체를 통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공기, 물? 공기나 뭐 수증기. 물처럼 흘러다니는. 근데 이런 쇠젓가락,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이런 거 흘러다녀? 아니요? 흘러다니지 않아. 그냥 이렇게 물체야, 물체. 쉽게 말하면 고체야, 고체. 근데 여기서 그 대류가 일어나는 건 공기나 물처럼 액체나 기체 같은 기체처럼 뭐 하는 거? 흘러다니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 열이 이동하는 것. 자, 요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집에 이렇게 돼 있어. 집이 아이고 이상하네. 여러분 집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네. 여기가 방바닥이 있어. 방바닥. 네. 여기 방문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일러가 방바닥에 이렇게 보일러가 깔려 있거든. 선이. 네. 그래서 이제 보일러가 돌면 방바닥이 따뜻해지지. 네. 근데 방바닥이 따뜻해지는 건 아는데 여기 위에 있는 공기도 뭐해? 따뜻해져. 나중에 따뜻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해서 따뜻해지냐는 얘기야. 왜 따뜻해지냐는 얘기야. 이 방바닥 같은 경우야 여기서 지금 이게 뭐야 뜨거운 물이 돌아다니니까 여기가 따뜻한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이 방바닥과 한참 떨어져 있는 여기 위에 공기도 따뜻해지냐는 얘기지. 지우. 그
제가 그 만약에 집에 갔다 와요. 그러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공기도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음, 히터를 켜면은 열 음, 열이 공기한테도 전달이 돼서 그래서 음,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음, 그런데 그 지붕이랑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그래서 거기 갇혀가지고 따뜻한 상태로 계속 있는 거 아닌가? 재윤이. 그 방 안에 있는 공기가 그 따뜻한 그 보일러 바닥에 있는 열을 타고 흘러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 그 방 전체가 따뜻해져. 그치. 처음에는 이 방바닥 중에 위에 공기는 차가워. 근데 방바닥 거 닿아 있는 이 아랫부분에 공기 있겠지. 이 아랫부분에 공기는 방바닥하고 닿아 있으니까 이 아랫부분에 공기가 뭐 해준다고? 따뜻해지겠지. 근데 이 공기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기들이 따뜻해진 공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뭐해? 위로 뭐 한다고? 올라간다. 올라가. 따뜻해진 공기 위로 올라가. 그럼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이제 따뜻해지겠지. 어? 근데 따뜻해졌는데 위로 올라가는데 이 공기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 계속 따뜻할까? 계속 따뜻한 게 아니라 이건 열을 뺏겨서 조금 있다가 뭐 해줘? 차가워져. 그리고 여기 있는 공기가 여기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비어 있겠지. 네, 비어 있으면 여기 있는 공기가 다시 아래로 뭐 한다고? 내려온다. 내려 내려와서 다시 이 방바닥 뜨거운 방바닥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가 뭐 해줘? 따뜻 따뜻해지겠지. 따뜻해지면 다시 또 뭐 한다고?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올라간 애들은 또 좀 있으면 뭐 해줘? 차가워져. 차가워지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 아래로 뭐 한다고? 내려온다. 내려 이렇게 계속 뭐 한다는 거야? 돌아요. 돌고 돌아. 순환, 순환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반대 한다? 방향으로 가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대류, 대류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냄비 이렇게 냄비가 이렇게 있잖아. 냄비가 이렇게 손잡이 있고 냄비가 있잖아. 여기 불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때 여기 있는 뭐도 마찬가지야. 물들도 어디 물부터 뜨거워지는 거야? 아래 아래 있는 있는 물부터 뜨거워지는 거야. 위에 있는 물은 차가워 쉽게 말하면. 근데 위 아래부터 이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는 이 물들이 어떻게 된다고? 위로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위로 올라간다고. 여긴 빌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뭐 한다고?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게 전체적으로 뭐 해진다고? 뜨거워진다고. 이렇게 해서 돌고 돌고 순환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한다? 대류라고. 대류,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뭐 나와? 복사, 그러니까 아, 복사. 그 복사는 뭐야? 태양의 열이 복사에 의해 우리에게 와서 그러니까 그 오는 것. 복사가 뭐냐고. 음, 빛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복사는 빛을 통해서 열을 뭐 하는 거? 전달해 주는 거. 전,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이고, 지우기가 안 없어져. 여기 태양이 있어. 해가 있어. 여기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어. 지구가 살고 있어, 지구야. 어? 지구가 살고 지구가 있어. 자, 그럼 이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만약에 막대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 태양의 열이 막대기를 통해서 지구에 전달되면 지구가 뜨거워지겠지. 이러면 이게 뭐라고? 전도 이러면 전도야. 자, 태양과 지구 사이에 막대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또 하나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 태양 때문에 이 공기가 막 뜨거워져. 이 뜨거워진 공기가 점점 뭐해? 퍼져. 음, 그래서 지구까지 막 뜨거워져. 어? 만약 이렇게 됐다. 이러면 이건 뭐야? 대류 대류 대류야, 대류. 자, 그러면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공기들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열을 대류라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가 없지. 없어요. 만약에 대류라는 방식으로 전달하면 여기가 다 따뜻해야지.
근데 우주 나가면 오히려 추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태양의 부분을 지구가 우리가 뭐 하냐는 얘기야? 받냐는 얘기야. 어떻게 받는다는 거야? 복사. 빛, 어? 빛, 태양의 빛이 오는데 이 빛에 뭐도 함께 온다는 거야? 열도 함께 온다. 빛의 열.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물체나 이런 물과 공기 같은 어떤 그런 거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바로 뭐다? 그게 뭐야? 복사. 복사야, 복사. 그래서 커다랗게 이렇게 몇 가지? 전도와 대류와 복사.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복사는 꼭 태양과 지구 사이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야. 너네 전기난로 있지, 전기난로. 전기난로를 앞에 놓고 전기난로를 온 스위치를 눌렀어. 그럼 전기난로가 뻘겋게 되지. 어? 그런데 아직 공기는 차가워. 그렇다고 우리가 전기난로하고 우리 사이에 뭘 막대기도 없어. 근데도 이렇게 보면은 따뜻해. 왜? 왜 따뜻할까? 대류 전기난로 아니에요? 앞에 가면 따뜻해. 왜? 뭐 때문에 따뜻해? 대류 아니에요? 아니지. 공기가 아주 차갑다니까. 아, 복사.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거는 전기난로를 한참 켜놓으면 전체적으로 따뜻해져. 그건 대류가 맞아. 그 전기난로에서 공기를 데워가지고 방한 공기 전체를 데워서 따뜻해진 건 대류가 맞아. 근데 처음에는 심지어는 전기난로 이렇게 켜고 있으면 등짝은 차가워. 등짝은 추워. 근데 얼굴 앞은 따뜻해. 그건 뭐 때문에 그런다고? 복사. 복사 때문에 그래. 복사될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책에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사실은 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읽었어. 근데 선생님이 물어보면 기억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꾸 여러분 이해하고 여러분 말로 바꿔 설명하려고 하고 그래야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두 번째 재윤이가 말했던 오줌 얘기 어디 나왔어? 몇 쪽이지? 아, 아, 63쪽이요. 63쪽. 자, 사실 그 물은 내 오줌으로 만든 거야 라고 이제 그 물을 어디서 구했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줌이기 때문에 더럽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그 물은 아주 뭐한 물이라고? 깨끗한 물. 깨끗한 물이라는 거야. 왜? 이거는 오줌이 오줌 오줌 안에 있던 어, 수증기가 위로 올라오는데 음, 그 비늘 때문에 막히면서 거기 안에 있던 물이 물 안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메이가 먹었던 건 수증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오줌물이 아니라 어, 그냥 물이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과학적 사실은 뭘까? 증발해서.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증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또는 뭐에 대해 설명하면 증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아니면 기화, 액화, 응고 이런 말 이 책에서 읽은 거 기억나? 네. 응? 자, 그래서 우선 증발이 뭐래? 70쪽.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응. 날아가는 70쪽에 읽어봐. 70쪽 증발은 증발한 물 표면의 물 분자들이 열을 얻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예요. 뭐라고? 물의 표면. 이거 왜 이렇게 이게 자꾸 가려져 이 바가. 요 말이 중요해요, 요 말이. 물 표면에 물 분자들이 열을 얻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는 걸 보고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런다? 증발한다고. 증발. 자, 우리가 물이 뭐해서 끓어서. 끓어서 뭐 되는 거? 기화되는 거. 물이 끓어서 이제 그 물이 막 이렇게 증발되지. 네. 물이 막 증발되는데 여러분이 물을 끓여 물이 기화되는 증발되는데 요것과 요 증발의 차이가 뭐냐면 자, 냄비에 우리가 물을 담아갖고 물을 뭐해? 끓여. 그럼 여기 있는 물이 다 뭐가 되어야? 몇 도가 되어야? 10. 100도가 되어야 100도씨가 돼. 음, 김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물들이 뭐 돼? 증발. 증발되지. 막 날아가지. 그럼 네. 우리가 100도씨가 되어야지만이 뭐라는 거야? 물이 증발. 그래. 근데 이상한 거는 여러분들이 젖은 빨래 이렇게 널었어. 젖은 빨래 널었어. 근데 이 젖은 빨래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몇 시간 지나면? 말라요. 마르지. 그러면 여기가 100도가 된 거야? 아니요. 100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 물이 마르냐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물 안 끓이고 그냥 냄비에다가 물을 담아놨어. 네. 물을 담아놨어. 며칠에 보면 그 물이 줄어들었지. 네. 그럼 여기 이게 100도씨가 된 거야? 아니요. 아니야. 우리 두 차이가 무슨 차이야? 과학 그 유. 4학년 때가 그때 과학에서 봤는데 어? 그때 과학에서 들었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조금 아까 선생님 말했던 뭐? 표면. 기화. 표면. 표면. 여기는 이게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물 위에 이 겉에 있는 표면에 있는 물들이 여기 위에 있는 이 뜨거운 열들과 뭐 하는 거야? 만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들이 뭘로? 증발해 가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증발이 빨리 일어나,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요. 천천히 일어나. 근데 여기서는 끓이기 때문에 열이 여기 오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뭘로 바뀌어서 수증기. 100도씨로 바꿔가지고 끓는 점에 대해서 여기는 더 빨리 뭐 하는 거야? 수증기로 바뀌어요. 증발이 되는 거지. 둘 차이를 알겠니? 네. 뭐에서만 일어난다고? 표면. 표면에서만 증발되고 해서 그래서 바다나 이런 데서도 끊임없이 증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꼭 뭐가 되지 않아도 100도가 되지 않아도. 안아도. 근데 여기는 물이 우리가 끓는 점 할 때는 100도가 되었을 때 물이 이제 액체 있던 물이 기체로 뭐 하는 거야? 바뀌게 되는 그런 기화 현상이 벌어지는 또 그런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줌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오줌 중에서 물만 뭐 한 거야? 증발한 거야. 먼저. 그런데 그것들이 다시 이제 뭐 아까 이렇게 뭐 봉투가 뭐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찬 공기를 만나. 찬 공기를 맞으면 이 수증기로 됐던 것들이 기체 됐던 것들이 다시 뭘로 바뀌어? 열을 뺏기면서 뭘로 바뀐다는 거야? 물방울로 바뀌는 거야. 그 물방울들이 이 물방울들은 뭐야? 오줌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에요. 깨끗한 물. 깨끗한 물방울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물을 먹는 건 사실은 뭐 한 게 아니다? 더러운 게 아니지. 여기서 만약에 오줌이 이게 막 다 증발됐어. 그럼 나중에 그러면 여기 오줌 찌꺼기만 남겠지. 다 증발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오줌 찌꺼기와 물이 뭐 되는 거야? 분리되는 거야. 분리되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우가 가다가 쉬를 했단 말이야. 지우가 오줌을 샀어. 그 지우 오줌이 어떻게 돼? 증발돼. 맞아. 증발돼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그 하늘에 올라가면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다시 이게 뭘로 바뀌어? 물로 물이요. 바뀌어. 아, 물. 내려. 내리면 그 지우가 와, 비 온다면서 그걸 뭐야 또? 막 받아 먹어. 결국 그 물의 첫 출발은 뭐였다는 거야? 지우 지가 뭐 한 거여서 쉬한 거였지. 그래서 그 물을 또 지우가 먹고 또 지우가 또 뭐야 또 쉬해. 그리고 그 물이 또 뭐해서 증발돼서 또 뭐해? 나중에 비가 돼서 또 내려와서 지우가 또 받아 먹지. 이렇게 물이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순환. 순환하고 있는 거야. 순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증발을 통해서 물이 깨끗해지는 방식이 있고 정수기는 물을 어떻게 혹시 깨끗하게 하는지 알아? 필터로 걸러내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정수기는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필터가 있어갖고 그 필터를 더러운 것들은 뭐 하지 못하는 거야.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못하는. 깨끗한 것들만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그 깨끗한 물을 우리가 얻는 방식이 정수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얻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는 그러면 책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진행을 못 하는 거야? 지우야. 어, 진행할 거 있으면 진행하고 못하면 저는요는 하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그럼 하나 기억나는 해. 게 있어서 그 이게 지금 테리움 X를 이제 그 가로채고 그 테리움의 그 부하들이 메이랑 케미페를 잡으러 오는데 온천물에서 그 케미페인 샤를의 법칙을 써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저 같았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요. 일단은요, 저는요, 그게 통할지 모르겠는데, 그, 케미페인이 샤를의 법칙을 썼던 것처럼, 만약에 여기에 애들이 물고기들이 살아있다면은, 주몽이 썼던 그 방식을 썼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하는 이야기를 한 번만 다시. 자, 지우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책의 89쪽 부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냥 바로 선생님이 지우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가 지금 말한 게 무슨 법칙?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가 나왔어요. 자, 샤를의 법칙이 뭡니까? 그 뜨거운 물이나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구멍 그 구, 구멍 보트 그냥 보트라고 하고 그 보트 안에 있는 그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만나서 그 공기가 빵빵하게 되는 거? 자, 그거를 재윤이가 정리해 설명해 보여. 89쪽에 뭐라고 돼 있어? 샤를의 법칙은.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니까 강물의 뜨거운 온천물이어서 공기의 부피가 커져서 구명 부피가 팽팽해진 것. 그렇지. 기체의 특성이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뭐 한다? 부피가 커진다라고 돼 있어. 근데 왜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질까? 왜? 혹시 알아? 기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왜 부피가 커지는지? 아니요. 알 것 지우. 같아요. 기체는 거의 보통 다 공기니까 공기는 전에 얘기했듯이 공기는
음, 열을 받으면은 음, 그 위로 올라가는데 음, 보트도 막혀 있으니까 음. 그게 그 거기에서 그 대류가 되면서 부피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을 활발하게 할까? 아니면 운동을 멈출까? 활발하게 해요.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뜻이라고. 즉, 재윤이라는 기체와 지우라는 기체가 있어. 날씨가 추워. 그럼 재윤이하고 지우가 웅크리고 있을까? 막 여기저기 사방팔방 돌아다닐까? 웅크리고 있을 웅크리고 웅크리고 거예요. 있어. 자, 웅크리고 있으면 공간이 많이 필요해? 공간이 조금 필요해? 꼭 조금 필요해요. 공간이 조금 필요하겠지. 그런데 그 재윤이하고 지우가 추우니까 둘이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거야. 아우, 추워. 이러면서. 그런데 날이 막 뜨거워져. 더운 여름이야. 그럼 재윤이와 지우가 둘이 꽉 붙잡고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뭐라고 그래? 야, 저리 가. 떨어져요. 떨어져. 이랬지. 더워. 떨어져. 이랬지. 그러면서, 그럼 재윤이와 지우가 떨어져 앉으려면 부피가, 공간이 많이 필요해? 조금 필요해? 많이 필요해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 기체는 온도가 음.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는 이유가, 어? 아, 여기 기체가 이렇게 있어. 몇 개가 이렇게 있어. 추울 때는 이렇게 얘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부피도 이만큼밖에 안 필요해. 근데 온도가 뭐 하면 올라가면 여기 있던 애들이 막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애들은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애들은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애들은 여기로 가고, 이렇게 뭐 한다고? 퍼진다고. 퍼지니까 이만큼 공간이 이만큼 필요하겠지. 이해가? 네. 그래서 요만했던 것이 이렇게 뭐 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야. 넓어지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 빠진 공, 바람이 빠져갖고 축구하려고 그러는데 바람 빠진 공이라서 이렇게 된 공이었어. 이 바람 빠진 공을 팽팽한 공으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쭈그러진 공을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려면, 끓는 물에 넣어요. 어, 여기에 보는 것처럼 끓는 물에 넣던가 아니면 따뜻한 곳에 데려가면 이렇게 팽팽하죠. 왜? 기체가 여기 기체가 똑같아. 개수는 똑같아. 5개가 있어. 근데 이 5개가 넓게 뭐 해가지고 퍼져서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부피가 팽팽해진다는 거야. 또 하나의 방법은 따뜻한데 안 가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바람을 넣어요. 그렇지 여기다가 공기를 더 집어넣는 거지. 공기를 더 집어넣으면 이게 팽팽해지겠지. 그러니까 바람을 더 넣거나 아니면 따뜻한 곳에 가면 부피가 팽창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기체와 열의 어떤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바로 뭐 샤를의 법칙을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샤를은 부피가 커진다만 아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커진다는 것도 샤를이 알게 됐어. 얼마만큼 커지냐면 92쪽. 뭐라고 돼 있어? 기체는 온도가 1도 올라가면 0도 때 부피의 273분의 1만큼 커진다. 273분의 1만큼 커져서 그럼 몇 도가 되면 2도 올라가면 0도 때 부피의 273분의 2만큼. 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면 몇 도가 되면 얼마큼 커질까? 273도가 되면 예. 273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1도, 273도 1만큼. 배로 그죠 배. 그러니까 여기 주먹이 하나가 있었으면 이게 조금씩 커지는데 273도가 되면 이게 두 개가 되는 이만큼으로 커지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런 것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달을 그, 자, 샤를 샤를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를이 발견한 기체의 팽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쌤 이제 273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273도다, 0도다, 1도다 이런 거를 온도? 온도. 온도가 뭘까?
온도. 뜨겁고 차가운 뜨겁고 차가운 거를 뭘로? 숫자 쪽에. 숫자 그렇지.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뭘로 표현한 거? 숫자로 표현한 거. 숫자로 표현한 걸 우리가 온도라고 그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 이게 온도야. 근데 우리가 쓰는 온도와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온도와 또 과학자들이 쓰는 온도가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온도가 여기에는 몇 가지 나오냐면 세 가지 온도가 나와. 자, 우리가 쓰는 온도는 뭐? 28조. 28. 우리가 쓰는 온도는 섭씨. 어? 섭씨. 섭씨야, 섭씨. 자, 섭씨라는 이 온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쓰고 있는 이 섭씨라는 온도는 어떤 온도래? 섭씨는 음. 물이 어는 온도를 0도로 하고 끓는 온도를 100도로 하여 만든 온도 단위. 물에 어는 점이 몇 도다? 0도 기준이.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몇 도다? 100도. 100도다. 그렇게 해놓고 그 0도와 100도 사이를 몇 개로? 100등분. 100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0도, 1도, 2도, 3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온도가 한 18도? 뭐 오늘 지금 온도가 몇 도인가? 오늘 우리 기온이 지금 14도. 대전은 지금 18도네. 18도. 이걸 말하는 거는 물이 어느 점 0도와 끓는 점 100도를 100등분했을 때 우리가 18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섭씨를 안 쓰고 뭘 쓴다는 거야? 화씨. 화씨를 써, 화씨. 화씨라는 걸 쓰는데 우리는 그래서 도씨라고 표현하는데 얘들은 이제 F로 표시하는 화씨 온도를 쓰는데 이 화씨는 뭐래? 물이 어는 온도를 32도, 끓는 온도는 212도. 우리 어느 온도 얼마? 32도, 32도. 끓는 온도가 212도. 212도. 그리고 얘들은 212 빼기 32 하니까 얼마? 212에 212에서 32 빼니까 아까 100에서 0을 빼니까 100등분한 거잖아. 얘들은 212에서 32를 빼면 180. 180등분한 거예요. 180등분을 해가지고 뭘 나타내? 온도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를 뭐 하는 방법? 구하는 방법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대전의 온도가 18도야. 네. 그럼 이거는 대전의 온도가 18도인데 이건 무슨 온도라고? 섭씨 온도. 섭씨.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면 이거를 뭘로 표현해? 화씨 온도로 표현하면 얼마일까? 10, 어떻게 하면 돼? 18 18 곱하기 곱하기 1.8 8 더하기 곱하기 32. 30, 그러면 18 곱하기 18 하면 얼마야? 324요. 324야? 18 곱하기 18이? 32.4. 324? 32.4 32.4 더하기 32. 더하기 32니까 결국 오늘 60. 64.4요. 62.4가 되는 거죠. 화씨 온도로는 잠깐만요. 64.4. 64.4 맞아? 네. 그래서 64.4도라고 이제 화씨 온도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섭씨 온도가 있고 화씨 온도가 있고 요거 말고 사실은 또 하나가 있대. 섭씨 온도, 화씨 온도 말고 과학자들이 쓰는 온도 34조.
켈빈 온도. 뭐가 있다고? 켈빈 온도. 켈빈 온도라는 게 있어요. 켈빈 온도.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 영하 213도. 섭씨 온도로 영하 273도를 0도로 보는 거야. 0도. 그걸 기준으로 놓고 봐서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켈빈 온도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섭씨 온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화씨. 화씨 온도라는 게 있고 뭐가 있고 켈빈 온도. 켈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온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 선생님도 요 켈빈 온도 이건 선생님도 잘 몰랐었는데 이 켈빈 온도가 있다는 사실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미국하고 다른 나라는 대부분 섭씨를 쓰는데 미국은 또 이렇게 화씨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무슨 온도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뭐 하면 안 돼? 그냥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러한 소동이 벌어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쪽에 비열이 나와서 비열. 자, 비열은 뭐래? 어떤 물질을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을 그게 뭐 물이 됐던 알코올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 물질을 몇 도씩 1g을 얼마? 1도씩 올리는데 얼마나 열이 필요한가? 얼마나 열을 공급해야 이게 1도가 오르는가?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 비열이야, 비열. 근데 그 비열은 물체마다 뭐하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자, 근데 비열 말고 여기 보니까 칼로리라고 그래, 칼로리. 27쪽에. 칼로리. 칼로리는 뭐래? 1칼로리는 물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물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양을 칼로리라고 그래. 그럼 비열과 칼로리의 관계는 뭘까? 비열과 칼로리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지우를 위해서 재윤이가 비열하고 칼로리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줘. 그럼 지우가 두 개가 무슨 관계인지 한번 알아맞혀봐. 자, 비열은 다시 1g을 어떤 물질? 어떤 물질 1g을 1도 올리는데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열의 양. 양. 지우 들었어? 응. 이걸 뭐라고 한다고 지우야? 이거는 비열. 비열이야, 비열. 칼로리. 이번에 칼로리는 물 1칼로리는 물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물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1칼로리라고 그러는데. 그럼 비열과 칼로리는 어떤 차일까? 잠깐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의 비열은 뭘까? 물의 비열은. 물의 비율. 물의 비열. 물의 비열이라고 부르면 물의 비열은 물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물 비열이라고 그랬지. 네. 그 물의 비열이 얼마야? 물의 비율. 물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열의 양이 비열. 아니 그 모든 물질에 1g으로 올릴 때 필요한 1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게 비열인데 물의 비열하면 결국 물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물의 비열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럼 물의 비열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고? 칼로리. 칼로리라고 부른다고. 지우야 이해가? 네. 그럼 왜 이 칼로리를 정했냐? 물건마다 다 뭐가 달라? 비열이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것들을 비교하기 뭐하게?
쉽게. 19. 쉽게 뭘 기준으로 삼은 거야? 물을 기준으로 삼아. 물을 기준으로 삼아서 물이 이게 1칼로리라고 놓고 이게 뭐 10칼로리다. 이게 뭐 0.5칼로리다. 이러면 물보다 이게 10칼로리라고 그러면 이걸 끓이는데 물보다 열이 뭐해? 많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또 반대로 이건 0.5칼로리다 그러면 이건 물보다 더 뭐 하겠구나? 잘 칼로리가 끓겠구나. 즉 열의 양이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쇠하고 은수저하고 있는데 쇠하고 은수저하고 물 중에서 여기 지금 물 1리터를 100도로 끓이는데 얼마 걸린대? 15분. 근데 같은 양의 쇠조각은 쇠 1리터는 2분. 2분, 은수저 1리터는 1분. 1분만 있으면 100도 도달한다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비열이 제일 큰 건 뭐고 비열이 제일 작은 건 뭘까? 제일 큰 거? 는 물. 물이 비열이 제일 큰 거지.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은수저. 제일 작은 거는 은수저가 제일 작은 거지. 됐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열이 뭔지 칼로리가 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쪽에 보니까 열의 성질이 나와. 열은 열은 뭐래? 열이 뭐래? 열은 에너지. 에너지고 또 어떤 특성 갖고 있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에너지다.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에너지다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날 뻥지우가 뻥재윤을 겨울에 만났어. 뻥재윤이가 손 시려 호호 그러니까 뻥지우가 이리 와 하고 손을 딱 잡아준 거야. 그랬더니 재윤이가 어머나 뻥지우 너 손이 정말 뭐하구나? 따뜻하구나.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 차가워져요. 뭐 누가 지우가 뻥지우 손은 차가워져. 대신 뻥재윤 손은 따뜻해져요. 조금 따뜻해져. 즉 뻥지우가 뭐 50도였다. 뻥재윤이 30도였다. 이러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 뻥지우는 30이 되고 뻥재윤이 50이 된다고? 안 돼. 어떻게 돼, 지우야? 뻥지우가 50이고 뻥재윤이 30이었어. 근데 둘이 손을 딱 잡았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 똑같아져요. 뻥지우에 있는 그 열이 뻥재윤의 손으로 열이 이동해 가. 그리고 뻥지우의 50에 있는 거는 떨어져. 49, 48, 40 떨어져. 뻥재우는 30, 31, 30, 34 올라가. 올라가다가 둘이 딱 뭐하면 만나면 더 이상 이제 열이 뭐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뜨거운 곳에서 뭐한 곳으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데 다만 그것들이 뭐 해질 때까지 같아질 같아질 때가. 때까지 그 열이 이동하는 어떤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25쪽이 아까 쓰여 말한 대로 분자들은 열을 받으면 운동을 뭐한다 더 활발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 더 온도계에 너네 그 온도계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쓴 온도계가 예전에는 수은 온도계라는 거를 썼었어. 빨간 거 이렇게 밑에 빨간 거 보이는 거 너네 요런 온도계 많이 봤지? 네. 네. 요런 온도계. 요 안에 이 빨간 거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뭐라는 거야? 온도. 이게 이 안에 이게 들어있는 게 수은이라 수은. 수은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기다 수은을 안 넣고 뭘 넣어도 된다는 거야? 빨간 물을 넣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왜 물을 안 넣고 수은을 넣냐는 얘기야. 왜? 왜 물을 안 넣고 수은을 넣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야. 78쪽. 음.
어, 78쪽에 문제 3-2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물은 섭씨 0도에서 얼기 때문에 0도보다 낮은 온도를 잴 수 없다. 만약에 온도계 그 아래 물이 들어가 있으면 0도가 되면 그냥 뭐 해버려? 얼어요. 그러니까 그 영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영하 몇 도인지 영하 몇 도인지를 아예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은 온도계에서 수은 같은 경우는 어느 점이 영하 38도, 영하 38도에서 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하 38도까지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수은 온도계를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하 40도가 됐다, 영하 50도가 됐다. 그럼 뭐 수은 온도계로도 잴 수가 없게 되죠.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은 온도계가 되고 수은 온도계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아까 말한 대로 열을 받으면 뭐 하는 성질? 팽창하는 그런 성질. 팽창하고 수축하는 어떤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팽창해서 쭉 올라가고 온도가 낮으면 뭐하고 이것들이 수축돼서 내려가고 쭉. 그래서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러한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러한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학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건 눈으로 한번 본다고 해결될 것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인지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볼 때는 이해했는데, 볼 때는 알았는데, 막상 또 지나면 우리가 뭐 해야죠? 잊어버려.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어. 자주 뭐 하면 보면 잘 이제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이 재윤이, 지우 이름을 안 잊어버린 이유는 재윤이하고 지우를 여러 번 뭐 했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 어디 가서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 딱 한 번 봤어. 그 사람 이름을 선생님이 계속 기억할 수는 없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책도 이 내용을 낯선 내용을 한 번 봐갖고는 제대로 기억하기 힘들어. 자꾸 어려워요. 봐야 되고 여러 번 봐야 되고 또 그 전에 근데 또 단지 본다고 또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반복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확실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뭐냐면 신화로 만나는 세계 문명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과학이었더라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인문사회 신화로 만나는 세계 문명 있네. 그렇지. 또 지금 저희 가상 배경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데 맞아, 그치? 그 책 갖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우 몸도 불편한데 공부하느라고 애썼어. 푹 쉬고 빨리 낫기 바랍니다.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